자, 이것은 크린 호스라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전열교환기 설치를 할 때 사용하는 관으로서 일부 사람들은 이제 은박으로 된 알루미늄 은박으로 된 주름관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업체에다 맡기면 대부분 그걸 해주는데, 그거의 단점은 뭐 찍히거나 일하다가 찍히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주름관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땐 공기의 흐름에 저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주름관 형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속을 보시면 조금 매끄럽게 돼 있어요. 평면으로 돼 있습니다. 바깥에 이 줄만 있는 거고요. 속에는 거의 평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고, 그리고 일단은 잘 알루미늄처럼 콕 찍힌다고 해서 잘 빵꾸가 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은 전열교환기 설치할 자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전열교환기 같은 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볼 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자, 여기가 이제 창고 겸 창고인데, 여기다가 저희는 이제 전열교환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제 미리 이런 배관들을 다 해놔야 조금이라도 마감이 깔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케이블 타이인데 신제품이 나왔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있네요. 여기 신제품인데 아직은 이제 길이가 짧아서 두 개를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빵꾸난 부분에다가 피스를 고정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 제품은 판넬주택 마감 쓸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길이가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짧아서 두 개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거 이제 판넬에 고정할 때, 이런 것들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타이로 하셔도 돼요. 이제 속에서는 삭지 않으니까. 근데 뭐 유밴드 같은 거를 철로 된 걸 사용하시면 좋긴 한데 가격도 비쌀 뿐더러 사이즈별로 구하기도 또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 전열교환기 관은 65파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가정용으로 거의 한 40평대까지는 50평대까지는 65짜리 관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더 큰 거를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일단 요 정도 스펙으로 이제 전열교환기 스펙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립을 진행했고요. 부족해서 저거는 더 시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자로 해서 여기는 또 이제 감싸서 마감을 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디퓨저, 여러 가지 이제 디퓨저라고 공기 분배기도 있고요. 디퓨저는 저거 마감 치는 게 디퓨저고, 공기 분배기를 여기다 달아서 이쪽에다가 전열교환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워서 설치하는 걸, 경동 제품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독일식 제품도 있고 유럽형 제품들도 있는데, 이제 전열교환기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판단입니다. 제가 어떤 걸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는 고퀄리티의 전열교환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독일 거 최고 좋은 거 하셔도 되고요. 이제 국산 제품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5도 이상으로 내려가게 되면 전열교환기가 작동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국내에서도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경동 제품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국산 제품이 좋은 점은 필터를 구하기가 용이하고요. 필터 가격이 안정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 물품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고 오고 환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 그때마다 수시로 가격이 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해외 제품을 사시는 분들은 필터를 대량 구매해 놓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전열 교환기를 놓으셔야 좋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 지성아빠 카페 공사할 때 제가 공사해드렸던 한 분은 이제 이런 덴저 속에다가 조그만 덴저 안에다가 넣어놓다 보니까 거기를 타고 올라가서 필터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한테 지나고 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경험한 거를 건축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물론 결정은 다 건축주가 하는 겁니다. 물론 설명은 제가 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 공간을 조금 할애하더라도 전열 교환기는 필터 교환도 편리한 부분에 설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은 전열 교환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필수. 왜 필수냐면 기밀이 너무 잘 된 집들은 내부 결로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열 교환기를 설치하셔서 신선한 공기를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판넬 주택은 너무 기밀이 잘 되다 보니까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환기를 시키면 에너지를 뺏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거의 전열 교환기 같은 경우에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는 미세먼지라든지 안 좋은 공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창문을 여는 시대에서 닫는 시대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필히 전열 교환기 같은 경우에는 꼭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외국인 친구들이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것 같고요. 마음에 쏙 드네요, 아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마감들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5mm 정도가 지금 떴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 1cm가 이렇게 뜨게 되면 페인트 마감 쳤을 때 카바를 닫게 되면 측면에서 하얀색 마감일 경우에는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그래서 하얀색으로 하시면 마감 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짜증을 많이 부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흰색 마감이 대부분 건축주분들은 흰색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흰색은 그만큼 작업하기가 어렵고 조금 더 공사비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흰색으로 마감을 퀄리티 있게 맞춰간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리콘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현장 문자 주시고 하면 제가 현장 주소 가르쳐 드리니까 한번 오셔서 받아 가실 분들은 받아 가세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